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와이어 온라인 세미나 어떻게 마지막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발표를 맡은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교정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이어 초창기부터 나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이와이어 유저입니다. 많은 케이스들은 앞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잡한 증례 소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강의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이어를 좀 그래도 가장 긴 기간 사용해 본 그 유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정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와이어를 사용 관심은 있지만 사용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치과 세미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 광고들이 뜹니다. 팔짱 끼고 턱을 베고 있는 연자분들이 이제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인 교정 분야, 교정 세미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이 뜹니다. 다양한 장치, 술식, 재료, 장비와 관련돼서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와이어 세미나도 저런 많은 세미나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비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임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은 영업사원들이 저희 치과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새롭게 사용을 결심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소개하는 이 이와이어 장치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이 나타났을 때 시작을 꺼리게 되는 걸까요?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과연 잘 될까 하는 의심. 두 번째로 내가 직접 시술할 때 그 조작 방법이 쉬울까 하는 걱정. 그리고 세 번째로 과감하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이 번거롭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정용 브라켓에 있고요. 100년 전에 이제 앵글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엣지와이즈 브라켓은 그 후에 이제 트윈 브라켓과 스탠다드 브라켓, 그 스트레이트 와이어 시스템을 거쳐서 재료와 디자인적인 발전 끝에 최근에는 자가결착 브라켓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엣지와이즈 브라켓의 자손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엣지와이즈 브라켓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치아 이동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기능을 가진 브라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과 치과 의사들이 다른 교정 장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브라켓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신미성과 불편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간단한 치아 이동만을 원하는 성인의 부분 교정 수요에 있어서 이런 브라켓은 교정 치료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인비저라인과 클리어 얼라이너로 대표된 수면 교정 장치가 있을 수 있겠고, 아예 안 보이도록 설측으로 넣는 이제 설측 교정 장치, 그리고 치아의 얼라이닝에 집중하면서 초기 배열에 유리한 약한 힘을 사용하는 미니 튜브 형태의 장치들이 있겠습니다. MTA나 얼라인 튜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와이어도 이제 여기에 속할 수 있겠고, 여담이지만 이와이어라이너가 나오기 전에는 ETS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니 튜브를 부착한 후에 와이어를 꿰는 형태의 신미성을 살린 교정 장치도 이제 이와이어 회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니 튜브 형태의 장치들은 치아 이동에 최적의 라이트 포스를 가하고 일반 브라켓에서는 결찰로 인해 생기는 바인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치아 초기 배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태생적인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부착이 어렵거나 와이어의 삽입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와이어 라이너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서서 이미 이제 전윤식 대표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예 별도의 브라켓 역할을 하는 튜브를 다 없애버리고 와이어를 부착하는 레진 베이스를 이제 튜브처럼 사용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얇은 와이어, 이제 008, 010 와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꽤 심한 크라우딩에도 바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기공소에서 이런 브라켓 베이스를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IDB 간접 부착 방식으로 부착을 하는 장치가 나왔었죠.
설측, 순측 다 가능했고 저는 이제 설측 장치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간접 부착 방식에 좀 익숙한 편이었기 때문에 설측 전치 부분 교정 케이스로 이제 진행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진행했던 케이스를 두 개 정도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악 전치에 이제 마일드한 크라우딩이 있어서 내원하셨고 이 부분만 이제 부분 교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설측 이와이어를 이제 간접 부착 방식으로 부착을 하고 딱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정도 얼라이닝이 돼서 바로 마무리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설측 이와이어 장치를 유지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지를 계속 시키고 있었고 한 2, 3년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과거에 교정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앞니가 이제 토끼 이빨 느낌이 난다. 그리고 아랫니도 좀 삐뚤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치아관 삭제 동반해서 상하악 전치부에 이제 설측 이와이어를 IDB 부착을 하였고요. 한 이제 6개월에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살짝 사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투명 교정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간접 부착 방식의 설측 이와이어를 아주 잘 사용을 했고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도 좀 많이 권유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이제 열광적이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기공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제 기공비 부담, 그리고 IDB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번거로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를 부착하고 미세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손을 떠나버린 듯한 막막함 등이 이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많은 치과 의사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가 다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팅 이와이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코팅 이와이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와이어의 좀 혁명적 변화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직접 부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코팅된 물에 녹는 성분의 이제 얇은 폴리머 필름이 이제 와이어에 발라져 있고 이게 장치를 다이렉트로 치아에 부착한 후에 이제 물에 의해서 와시드 나가면 이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였죠. 물론 저는 바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마다 가장 처음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인데, 이제 그 사실 출시도 되기 전에 이제 시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장치를 처음 받았을 때, 와이어를 받았을 때 너무 약한 상황이, 약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교정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하고 한 4개월쯤 지나니까 이 정도까지 배열됐고, 사실 그때는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뭐 인앤아웃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이제 알지 못했던 상태라 시간을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였어요. 빠르게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후로는 이제 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이제 부분 교정 케이스들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배열되고 이제 설치 유지 장치를 부착한 걸 보여드렸고요. 이분도 이제 하악전 치부 이제 크라우딩 때문에 이제 중장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런 크라우딩 양상인데 순축 이하이어를 부착하고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인트루전까지 진행되면서 이렇게 치아들이 배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지장치 부착하고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윤정 선생님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어린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전치후 반대 교합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핑거 스프링이나 뭐 투명 교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면 이와이어 장치가 가장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거의 한 달 이내에 이제 점핑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제거하셔도 뭐 다시 릴랩스 될 일은 거의 없고요. 또 이제 반대쪽 11번 그 공간이 거의 없는 케이스에서도 교착만 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인트루전이 되면서 넘어올 수 있게 위치를 조절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두 달 정도 만에 이렇게 다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서의 이제 전치부 점핑 시켜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는 앞니 하나만 이제 좀 삐뚤어진 증례에서도 이제 순축 이와의 부착만 해주면 배열돼서 유지 장치를 부착을 했고요. 또 이분은 이제 클래스 디비전 2 성향의 환자였는데 약간 뒷바에 있었고 중절치가 이제 좀 익스트루전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와이어 부착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인트루전이 좀 잘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치아 중심에 가깝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뭐 인트루전이 좀 되는 것들을 이제 상악 전치부나 뭐 하악 전치부에서 좀 많이 관찰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정도 만족하는 정도까지 이제 치료가 진행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경험하는 건데 유지 장치가 하나 탈락된 다음에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뭐 클리어 얼라이너 투명 교정으로도 가능은 하는데 이제 기공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오셨을 때 와이어만 부착해 주면 부착하자마자 이제 이 부분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배열되는 거 확인하고 재부착해 주고 치료를 종료해 줬습니다. 이제 교정 리텐션 환자 중에 재발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들에는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 앞에서 많은 연자분들도 보여주셨고 저도 빠르게 몇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 와이어를 소개했을 때 이제 '이렇게 약한 와이어로도 정말 교정이 될까?' 하는 의심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붙이기 어려운 게 아닐까? 이와이어 코팅이 수분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잘못 붙이면 치료에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부착 방법들이 이제 이와이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소개되어 있고 이제 회사에서도 다양한 이제 보조 장치들을 이용해서 장치 부착 방법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제가 부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와이어 부착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로는 이와이어의 표면 코팅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팅이 이중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거나 이렇다고 해서 수분에 살짝 닿았다고 해서 코팅이 쉽게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워킹 타임이 좀 길고요.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붙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치아 부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전체적인 위치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첫 치아를 잘 부착하고 그 인접치 중심으로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부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 케이스를 예로 들면 중절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돌출된 11번, 21번 이 치아가 이제 이와이어 부착에 있어서는 첫 단추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치아를 잘 붙이고 나면 이제 크라우딩이 있는 측절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좀 치아에 밀착시켜서 붙이는데 이 부분을 부착할 때 이제 이푸셔 제품을 저는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 와이어가 고정돼서 치아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핀셋이랑 터커 양손으로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A클립이나 P클립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다 한 번씩 이제 연습을 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위 환자 상하게 부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통상의 방법대로 이제 애칭을 진행했고요. 저는 이제 리와이더로 이제 격리를 했는데 여유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옵슈라 게이트 사용하시면 더 수분 컨트롤에 용이하겠죠. 어쨌든 이제 애칭 후 드라이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드라이 한 다음에 이제 본딩을 하게 되는데 본딩 과정 생략하고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GC사에서 나온 올소 커넥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수식이 간단해지니까 좋고요. 저는 영상에서는 일반 플로우 레진 사용했습니다. 국산 저렴한 참필 레진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둘 사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 차이는 영상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 해주고 이제 큐어링을 이제 어시스트가 하는 동안 저는 이제 이와이어 라이너 개봉하고 이제 커팅하느라 못 봤는데 큐어링을 이제 엄청 대충 하네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길이 적당하게 이제 맞춰 와서 이와이어 가운데 부분을 이제 핀셋으로 잡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절지 부분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제가 손으로도 살짝살짝 만지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중심에 맞춰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고정한 다음에 큐어링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거의 90%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와이어가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치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적인 위치 잡아가지고 이제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치부터는 핀셋이나 터커들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서 가면 되겠고요. 이제 크라우딩이 있는 12번 치아랑 22번 치아 부착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12번 부분은 제가 그냥 양손으로 이제 레진 부위
근원심 고정해서 압착해서 붙이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손 쓰셔도 되고 뭐 턱거 쓰셔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밀착만 잘 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푸셔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푸셔 아까 푹 들어간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사진을 안 찍었는데 손에 가리네요. 이 부분을 이제 치아에 강하게 압박해서 치아 밀착시켜서 큐어링 해주시면 이제 치아와 와이어가 이제 밀착해서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전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크라우딩이 심하지 않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위치 핀셋으로만 자리 잘 잡으셔서 레진 묻혀가지고 이제 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좀 움직이는 게 싫으시면 피클립 같은 거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사용은 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제 20번 때 마무리됐고 이제 10번 때 두 개만 더 붙이시면 마무리됩니다. 마찬가지로 핀셋으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 레진 본딩 해 주시고요. 레진을 저는 이제 제가 왼손에 들고 하는데 뭐 어시스트에게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숙련된 어시스트가 있으면 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어링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뒷부분은 이제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짝 갈아내고 갈아내버리는 방법도 있고 저는 약간의 여분의 와이어를 남기고 신치백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와이어를 좀 그 전치부종 스트리핑들을 할 때 약간 좀 빼고 나서 그 할 경우에 뒤쪽 여분의 와이어가 있는 것을 좀 선호해서요. 저는 신치백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본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제 그 도착 레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뭐 GC사의 올소 커넥트 레진, 그 일반적인 이제 플로우 레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레진 적용했을 때 흐름성인데요. CC 레진은 약간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그 일반 플로우able 레진은 약간 그돔 모양으로 좀 두께감 있게 적용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C 레진이 좀 투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 플로어able 레진은 이제 수복용이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있어서 좀 불투명해서 와이어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레진 때문에 치료 결과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착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뭐 많이 해서 이렇게 쉽게 붙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처음 한두 번은 좀 어려운데 어느 순간은 이제 본인만의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고, 공통적으로 처음 치아 하나만 잘 붙이면 그 후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구강 밖에서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전치부 케이스에서 부착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정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튜브든 이제 투명 교정이든 브라켓이 아닌 교정 장치들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피니싱이 아주 약간의 로테이션이나 공간, 뭐 치근 토크 등의 문제는 이제 사실 약한 힘을 가하는 교정 장치들로는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이제 원만히 합의가 돼서 한 8, 90%만 진행됐어도 만족하고 끝날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뭐 항상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뭔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아까 이제 전유식 대표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와이어를 이제 이코팅을 이용해서 재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아무리 밀착해서 붙인다고 해도 배열이 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좀 와이어와 치아 시면 사이가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팅제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재부착을 해주면 좀 다시 치아를 좀 더 펴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통상의 방법으로 레진 제거하고 이제 배칭 본딩 해주신 다음에 코팅제 발라주고 밀착해서 이제 붙여주면 다시 액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열되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좀 덜 펴진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코팅제를 가장 처음 퍼스트 옵션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와이어 재부착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와이어가 008, 010, 012 세 가지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이제 008이나 010 와이어를 쓰시기 때문에 사이즈 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 레진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사이즈를 업을 하는 건데요. 이 케이스에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이 010이었고 아래가 012였습니다. 약간 두꺼워지시는 게 보일 거예요.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약간 더 액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힘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 더 배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레진을 다 제거하고 붙이는 게 좀 번거로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벨로드럼 와이어, 설축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순축으로 어느 정도 펴주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설축으로 펴주는 건데 직접 부착이 가능한 설축 이와이어고요. 그래서 케이스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 전치의 크라우딩 심했던 케이스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배열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나비 모양으로 틀어진 이제 V 모양으로 틀어진 부분이 이건 일반 브라켓에서도 이제 크라우딩 펴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이 경우에 반대쪽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반대쪽에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와이어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인터 브라켓 위스가 길어지고 그럼 레버암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치아가 더 용이하게 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축 순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크라우드 형태에 따라서 더 이제 배열에 용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차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벨로드럼 와이어를 밀착해서 부착을 했고 이제 배열이 자연스럽게 돼서 10개월 때 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설정 벨로드럼 와이어를 붙이면 이제 마무리 시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유지 장치로 또 사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내고 좀 이제 좀 계속 기다리는 그런 형태인데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마무리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과거에 교정을 하셨던 분이었고 전치부가 이제 튀어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교정을 뭐 하고 부분 교정을 하고 싶어 서 오셨는데요. 일단 순축 이와를 부착을 했고요. 이제 배열이 어느 정도 됩니다. 배열된 후에 사진이 없어서 이제 스캔한 데이터인데요. 클리어 얼라이너 때문에 스캔을 좀 했었는데 뭐 이 부분 보시면 21번과 22번 사이에 아주 미세한 스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서 근데 이제 순축 이와만 가지고는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클리어 라이너를 한 스텝 정도 껴주고 이제 마무리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투명 교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경험이 적거나 이제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인비졸라인처럼 사용자 셋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치를 배송받아서 적용한 투명 교정 브랜드들은 마무리에 간단히 한두 스텝 적용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비용 문제나 제작 기간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셋업 경험이 있는 교정 기공소에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셋업 경험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TP 기공소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을 바로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디지털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 역시 현재는 디지털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서 장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하시는 기공소가 왁스 모델 셋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상 그 석고 모델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스캔하는 모습 간단히 보시는 거고요. 이때 제작할 때 부착물들이 붙여 있죠. 저희가 이와이어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블락아웃해서 제작을 할지 아니면 향후에 제거하실지를 좀 소통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제품이 오게 되는데요. 어, RP 모델이 오고요. 그 클리어 라인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 두 단계 장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소프트 장치는 일주일 정도 착용하고 두 번째 하드 타입 장치는 2주 정도 착용하고 3주 내원했을 때 추가 장치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좀 더 끼일지 안 끼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공소 쪽과 협의를 해서 셋업 수정을 중간에 해가면서 장치를 좀 더 여러 단계 받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3주마다 체크해서 내원 간격이 좀 많더라도 어차피 이제 한두 번 정도 스캔해서 마무리되는 이제 마무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클리어 온라인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클리어 온라이너를 활용한 이제 한 케이스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를 정말 안 하는 친구였는데 하악전치 부분 교정 때문에 오셨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견치 부분이 완벽히 개선되기는 이제 아무리 4번까지 붙인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6개월 차에 이 정도까지 배열은 됐는데 이제 이 정도 배열됐을 때 뭐 만족을 하면서도
이 견치 부분이 여전히 이제 반대 교합성이 남아 있고 악공 형태가 좀 이제 납작하게 되니까 K9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클리어 라이너를 한 2달 정도 4단계 정도 착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공 형태도 좀 회복되고 K9도 좀 들어가고 억지로 좀 넣은 느낌은 있지만 이제 K9이 약간 뒤로 반대 교합 좀 개선된 형태로 이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아까 이제 뭐 스페이싱이 있을 때는 이제 이와이어 사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보너스 영상, 보너스 케이스처럼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치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형태 때문에 이제 공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내원했는데요. 그래서 이와이어 부착했고요. 어느 정도 배열은 됐지만 이 부분 그 형태 그건 컨택 포인트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축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틈이 완전히 붙지는 않을 걸로 예상돼서 스트리핑을 좀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공간을 붙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클리어 라이너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스레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레드를 A 타이 형식으로 1, 2번을 묶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스팬이 길어지면 치아가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지알 쪽에 이제 부착을 해서 당겨지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8개월 차 정도까지 이제 진행한 다음에 이 정도 붙이고 이제 본디드 리테일은 부착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싱이 있어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정도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기억하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몇 년간 이와이어 사용해오면서 생각했던 이와이어의 장점과 뭐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제 부족하나마 솔직하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AI한테 행복 그리고 치과 의사라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네요.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이어 라이너가 여러분을 행복한 치과 의사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